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분자이시 만문득입니다. 예,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모두 잘 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렇게 제가 석불을 했습니다. 털 진달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석 제주석에다가 이렇게 폭포 연출까지 해서 멋들어지게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 작업 영상 따로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저 혼자 제작한 건 아니고 여기에 많은 노하우와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문가 모시고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포가 굉장히 정감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 계곡에서 정말 흘러내리는 것 같죠? 여기 절도 하나 있고요. 자, 앞에 보이시는 상품은 홍합분인데요. 홍합 콩분입니다. 굉장히 이쁘고 장식용이나 이런 콩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홍합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바이솔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끼, 고급 이끼들을 제가 식재해 가지고 이렇게 배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나무 한 점씩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랜덤으로 무조건 하나씩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2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날 선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골라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다 똑같이 제가 정성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제가 이쁜 것들로 해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장소매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30여 정도 판매를 했는데 지금 이제 3점 남았습니다. 한 점당 가격은 95,000원이고요. 3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점 남았고요. 그 다음에는 운영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영매도 제가 30점 이상 판매를 했는데 마지막 물량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마지막 10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점 분갈이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꽃이 굉장히 이쁘게 피었습니다. 향도 좋고 감상하는 재미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앞으로 만들어지는 성과에 따라서 엄청 좋아질 수 있는 소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10점입니다. 가격은 9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운영매가 3점 있는데 지난번에 판매를 제가 안 했던 상품입니다. 치목용인데 치목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치목을 따게 되면 굉장히 짱짱한 운영매가 나와요. 보이시죠? 굉장히 이런 곳에서 치목을 뜨면은 오히려 지금 이쪽에 있는 애보다 장래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목이라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치목을 가능하신 분이라면 제가 이것을 8만원에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치목용 소재 원합니다 하면은 한 주당 8만원 가능합니다. 신청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진공. 진공도 한 40점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7점 남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물량이 될 것 같아요. 진공 75,000원이고요. 한 주당 가격입니다. 마지막 7점 신청 주시고, 자, 위에는 또 소나무가 있습니다. 총 6점인데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동일하게 16만원씩, 거의 이제 세일이죠. 16만원씩 6주 주당 가격입니다. 한 주당 16만원씩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건강도라든가 초보 분재원들이 키우기 쉽도록 건강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고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곰솔 6주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큰 진공 3점 남았습니다. 이것도 가격 9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날 기념으로 그냥 드리는 것 같습니다. 3점 남았고요. 한 점당 95,000원. 마지막 상품은 철쭉입니다. 또 다른 취미인분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키우신 철쭉들인데 지난 것보다 훨씬 커요. 크고 선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멋들어지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수족은 뭐 벽공, 일광, 뭐 황산 여러가지 수정이 다 섞여 있는데 제가 철쭉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름표가 있는 거 몇 개 외에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품종으로 철쭉 배양을 했습니다. 건강도도 굉장히 좋고요. 다 꽃을 물고 있습니다. 4월달에 꽃 피면은 당연히 잘 팔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만나보셔서 꽃 피는 거 기다리는 시간 즐기시는 것도 분재인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 방출하는 거니까요. 이 역시 제가 고급 화분을 썼습니다. 10,000원이 넘는
고급 화분에 용토 정확하게 썼고요. 열심히 분갈이하고 가지 정리, 묵은잎 정리까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주당 가격 75,000원이고요. 이것도 한 10여 점 정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제가 꼽히면은 요 매장에서도 판매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고로 놔두고요. 한 10점 정도 한도 내로 제가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시고요.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사은품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분재원 교육생분들께서 지금 분갈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촬영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컨텐츠는 분갈이입니다. 분갈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시거나 또는 잘 모르시고 분갈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분갈이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식구인데 라떼입니다. 진돗개인데 밀크 색깔이라 라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떼야, 라떼야. 굉장히 좀 시크해요. 잘 다가오지도 않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분갈이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분갈이를 하면서 상황에 맞는 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에서 좀 생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앞에 있는 나무는 벚나무입니다. 벚나무인데 거의 이제 마사랑 저곡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사 50, 저곡토 50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과연 이 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토가 저희 분재원하고 맞질 않습니다. 어쨌든 물 주는 사람 맞춰서 용토도 개선이 돼야 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어떤 용토가 좋다, 뭐가 싫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어떻게 주느냐, 주인의 패턴에 따른 용토 관리가 가장 선별이 돼야 되는데 초보 분재인들께서는 어떤 용토가 내 물 관리에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흙을 털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분에서 나무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것조차 여의치가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화분 뒤에를 이렇게 결박을 해 놓습니다. 화분과 나무가 서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철사로 결박을 해 놓는데 이걸 먼저 끊어줘야 돼요. 끊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배수망을 깔았던 자리들입니다. 이런 것도 절단을 해주셔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를 제거 안 하고 뽑아버리면 여기에 걸려있는 뿌리들은 다 잘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뿌리도 잘리는 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철사를 다 제거해 주시면은 보시다시피 한쪽으로 눕힌 상태에서요. 밑에 가지는 다치면 안 됩니다. 밑에 가지는 다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잡고 위에서 아래로 지그하게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뽑혀요. 막 억지로 위에서 한꺼번에 전체를 다 뽑으려다 보면은 이 뿌리가 꺾이면서 뿌리가 다 손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무한테 아주 치명적이에요. 분재를 분리해서 흙은 놔두고,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뿌리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불규칙한 물관리 그리고 때를 조금 지난 분갈이 타이밍 그런 것 때문에 나무 수세가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태가 어느 정도 좋아요. 뿌리 색깔도 좋고 한데 이 윗부분은 좀 오염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윗부분 한 이 정도 부분은 걷어내줘야 되고요. 밑에 돌아간 뿌리들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줘서 안에 지금 뿌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가급적 많은 전종보다는 지금 이 용토를 저희 분재원에 맞는 용토를 갱신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분갈이를 해볼게요. 자, 일단 뿌리를 먼저 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손상을 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대나무 젓가락으로 조심해서 털어볼게요.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정말 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갈이를 그냥 하나의 그냥 노동이자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뿌리는 놔두고 좋지 않은 뿌리라든가 역행하는 뿌리들은 제거해줘서 상충부를 공략하는 하나의 캠프로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분갈이의 핵심인 것 같아요.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하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털어줄 때는 이런 마음가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용실에서 빗소를 머리를 빗잖아요. 그럼 뭔가 탁 막혀가지고 빗이 안 빗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강제로 힘을 해버리면 머리카락이 다 뽑혀버려요. 그래서 미용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머리카락을 살살살살 풀면서 빗을 쓸어내립니다. 그래야 고객이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머리가 빗어지는 것 같이 이 뿌리도 막 긁어내서 뿌리를 자르면서 긁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뿌리의 결을 찾아서 풀어주면서 흙을 용토를 걷어내준다는 그런 기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용토를 뺀다는 기분이 아니라 뿌리를 정갈하게 빗어준다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은 나무가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의사가 수술을 할 때 환자들 그냥 막 수술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혈관 하나까지도 찾아서 다 꼬매고 그런 섬세한 작업들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식물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수술이에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뿌리들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주면은 나무가 우리가 분갈이하고 나서 수세가 떨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안전하다 좋다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이든지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함으로써 나무가 분갈이 이후에 수세가 떨어지거나 안 좋아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상태가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털면은 뿌리가 손상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미세 잔뿌리들이 다 그냥 제가 이 조심스럽게 터는 대로 다 썰려서 나와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뿌리의 상태가 굉장히 미약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과습으로 인한 뿌리의 녹음 현상입니다. 오히려 물이 많아서 뿌리가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이 항상 처해 있으니까 이 안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뿌리가 원활하게 생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해진 거죠. 이렇게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는 상층부도 자신 있게 자랄 수가 없어요. 왜? 밑에서 물을 충당을 시켜주지 못하니까. 얘네들이 봄에 돼서 밑에 뿌리한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뿌리가 물을 못 대는데 얘네들이 자라면은 자기 스스로 죽음밖에는 초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층부는 뿌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야 뿌리야 물 댈 수 있어? 얼마만큼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데 하면은 뿌리가 이제 대답을 해주죠. 지금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안 좋으니까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해. 절대 도장하지 마. 성장하지 마.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살아. 그러다가 힘들면은 가지 몇 개 자르고 버텨. 그렇게 오더를 내려버려요 뿌리가요. 그런데 뿌리의 상태가 좋고 물을 잘 빨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면은 위에서 오다 떨어지면 마음대로 자라봐. 내가 무조건 물을 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상층부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세를 올리거나 수세를 낮추는 게 우리가 물관리, 거름관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올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거는 뿌리의 건강도입니다. 결국 거름이라는 것도 뿌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잘 생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점 잘 참조하셔서 너무 거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 뿌리 조정이라든가 용토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자신에게 맞는 환경 우리 집에서는 물이 얼마만큼 빨리 마르는가 잘 마르지 않는데 물 성분을 잘 함유하는 용토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물텀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우리 집은 잘 안 말라 하면은 딱딱한 돌을 우리 집은 너무 잘 마르고 내가 물을 하루에 두세 번도 줄 수 있어 하면은 굉장히 물을 잘 먹는 보습력이 강한 용토를 사용해줘서 물을 자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성장이 나의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지 그냥 누가 뭐가 좋더라 그렇게 하시면은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용토는 정답이 없어요. 저도 체계화 시켜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레시피를 만들어도 가지고 가서 물주기나 거름주기 그런 거를 저와 정반대 현상 또는 저희 집 일조량 같이 그렇게 따라오지를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용토는
자기 환경에 맞는 그 방법을 쓰시는 게 가장 이롭다는 거. 단지 이것을 참조하셔서 아 저런 방식으로 분갈이를 하는구나. 우리 집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라고 유추를 하셔가지고 1, 2년 하시면서 자꾸 개선을 시켜 나가셔야 돼요. 기록을 하시고 아 이렇게 썼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네. 그럼 내가 이번에는 다르게 조금 변형을 해볼까 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용토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밑면은 어차피 이 아랫부분은 도장된 뿌리들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재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갈코리를 이용해서 파괴를 시켜주고요. 냄새도 맡아보면은 오염된 것들은 약간 좀 구리한 냄새가 나고요. 정말 건강한 상태에서는 프레시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로도 판별이 가능해요. 그렇게 안 좋은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검게 된 부분 있죠? 물에 오랫동안 접촉이 돼서 손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다른 부위랑 색깔이 틀리죠? 이런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뿌리양이 많은 상태에서는 오염된 뿌리는 다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뿌리양이 현저하게 없다. 오염된 뿌리도 가급적 갖고 가셔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2차 작업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세척까지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뿌리 정리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흙을 다 털어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저도 다 털어내고 싶습니다. 다 털어내고 싶은데, 문제는 나무의 세력이에요. 여기서 제가 더 무리해서 털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생활 공동체를 제가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하나의 정착지를 마련해 주면서 다시 나무가 뿌리가 생성되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형성을 다시 해야 되는데, 수세가 약한 나무는 그 변형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털어버리면은 나무가 물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죽거나 고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어느 정도 수세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은 한 번에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다시 분갈이를 해서 세력을 높인 다음에 2차 다음 분갈이 작업 때는
다 털어주는 방식을 써요. 한 번에 오염된 용토라고 맞지 않는 용토라고 다 털어버리면은 나무가 부딪힐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나무의 세력에 따라서 어디까지 털 것인가를 가드라인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무의 수세가 좋다면 당연히 다 털어내셔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다 털어야 된다, 그런 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고요. 완성도가 높을수록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일수록 털어주는 게 좋아요. 위에 식구가 몇 안 되면은 다 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완성도가 극에 달한 나무를 다 털어내버리면은 어떠한 경련을 통해서도 데미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나무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가, 그걸 보시고 뿌리의 양을 줄이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분갈이의 또 다른 키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층부에서 이 가지를 굵히고 싶다, 또는 뭐 이 가지를 굵히고 싶다, 뭔가를 굵히려면은 잡아 뽑아내야 됩니다. 도장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굵어지는 거지, 이 상태에서 잎이고 꽃이 나봤자 이게 굵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굵힐 가지들은 굉장히 많이 도장을 시켜요. 도장을 시키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강력한 뿌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강한 뿌리들이 성장을 해줘야 거기에 대치되는 가지들이 뽑아 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토를 크게 써서 뿌리를 크게 자라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물도 잘 배수가 잘 되게끔 해서 자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도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제목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큰 뿌리를 잘라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이제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장가지를 받고 싶다, 또는 완성도를 더하고 싶다 하면은 용토의 크기를 작게 써서 뿌리 자체가 가늘게 나오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용토를 작게 쓰고 보습용 높은 용토를 써줌으로써 뿌리의 파생력을 좀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굵은 뿌리를 잘라줘서 가는 뿌리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도장하면 잘라주면 파생되듯이 뿌리도 잘라주면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도가 높을수록 큰 뿌리들은 빨리빨리 잘라줘서 파생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굵은 뿌리들, 육안에 보이는 굵은 뿌리들은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은 뿌리 하나에 이 정도 세력이 있다면 어느 한 곳에 엄청난 세력이 몰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뿌리들을 전정을 해서 이 힘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돼서 가는 뿌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분갈이의 핵심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뿌리의 수세 조절이라고 하고요. 상층부의 수세 조절에 있어 그 전에 사전에 작업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굵은 뿌리들 보이시죠? 굵은 뿌리들은 용서하지 마시고 잘라주시고요. 잔뿌리 위주로. 알았어. 놀아달라고. 빗질로 이렇게 마지막 최종 뿌리 작업이니까요. 빗질하듯이 이렇게 아래로 쭉 펴줍니다. 그러면서 이질감 나는 뿌리들을 제거해 주는 거죠. 마지막 선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뿌리들은 앞으로 봄부터 이제 이 나무를 생장시켜야 될 중요한 뿌리들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다치면 다칠수록 손해라는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빗질하듯이 빗어줘요. 그러면서 붉은 뿌리가 나오면은 잘라줍니다. 가는 뿌리로 파생되거라 하면서 전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뿌리들은 길어도 놔둬요. 굳이 잘라 필요가 없습니다. 화분 안에는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굵은 뿌리만 전정해 주시면 돼요.
이쪽에서 나오는 애들 다 이끼가 껴가지고 이런 데서 자생한 뿌리예요. 이끼 관리를 평상시에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끼가 안 끼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끼가 껴버리면은 숲에 달라붙으면서 자꾸 물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숲이가 남아나질 않아요. 특히 이런 벚나무의 사리 같은 경우에는 잡목 중에서 가장 사리가 약하기로, 그러니까 사리로 사용될 수 있는 나무 중에 사리가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뭐 향나무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살이 제대로 관리 안 해주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가 최선입니다. 굵은 뿌리 발입니다.